네, 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아주 나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죠. 코스닥이 2.9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29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내린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총 상위주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을 크게 만들어낸 이유인데요. 공매도 2차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차전은 6월달에 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 꽤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 살아남았던 그 고평가 공매도 종목도 있었죠. 그게 2차전지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오늘 또 흘러내리면서 2차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회복이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낸 그 주체가 누구인지 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고 2290포인트. 자, 최저가가 2276포인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중 저점 라인대가 이탈됐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종가가 2229포인트가 최저점이었는데 종가 기준 시저가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난 그 무역 분쟁 때 있었던 그 라인 때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300 깨지면서 2200을 가시권에 두고 있고요. 21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까지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생겼죠. 어떤 거냐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폭락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저점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저점 못 잡고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이 흘러내리는 포인트를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2차 전지가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막판에 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성에 차지 않죠. 왜냐면 워낙에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무려 3,100억 원이 매도로 나오게 되면서 그냥 다 쏟아내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만 때리고 있는 모습이라 공매도를 이쯤 되면은 좀 이제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위주의 그런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은 조금 이 금융당국에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뭐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요 둘이서 친다면 쌤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5% 넘게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SDI 둘 다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금융주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괜찮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유독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뒤로 넘어가야 되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또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간간히 플러스 좀 있고 해서 좀 버틸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SDI 뭐 이런 것들,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만 피해가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벗어나 있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은 셀트리온 쪽이 빠지니까 같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6.3% 빠졌고, LNF는 장중에 8% 넘게 빠졌었는데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7.7%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보 당연히 5% 넘게 하락했을 거고요. 오늘 신저가 20만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죠. 지금 유일하게 오른 게 이제 HLB인데 요거를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다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내렸고요. 그 뒤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빨간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의 하락을 보였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게임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전부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HLB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마이너스권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빠진 것들이 게임주와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가 많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공매도가 많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공매도를 이제 차익 실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주식을 떨궈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2차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 변동성이 또 확장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빨리 막아내야 될 텐데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거는 정말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많은 걸 보면 그쪽에서 매도를 좀 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관 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어를 전혀 안 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요 실질적으로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때리는 주체는 있는데 받아준 주체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감은 결국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저런 종목들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상승률이 많이 나온 종목들 먼저 좀 보시면은요. 오늘 청강주 상한가 기록했네요. 문배철강 상한가, EV 첨단, NCN. 근데 뭐 특별히 눈에 길 가는 거 없죠. 시총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추세가 그동안 안 좋았던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라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주은행이 오늘 좀 강세 보였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셀, 강원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승한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막판에 조금 그래도 확장해 준 것 같은 느낌이지만 300위권에 있는 동일철강이 0.83%, 즉 0.83% 이상 상승한 종목이 300개밖에 안 돼요. ETF 제외하고 나면 별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대신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다이나믹 디자인 19%, 아비코전자, ST큐브, 노랑풍선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저것들이 이제 10몇 %대 하락이라서 만심할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하락률이 지금 5.3%라는 얘기죠. 300위권에 있는 오이솔루션이 마이너스 5.3%, 즉 5.3% 이상 하락한 종목이 300개 이상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4%대, 3%대. 즉,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0.8%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0.3%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 치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하락이 진행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보면은 이 하락 변동폭이 마이너스 1%, 2% 또는 뭐 조금 많게 가면 3, 4% 정도까지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6%, 7%가 빠졌어요. 얘네들은 이 정도 빠지는데 내 종목이 한 3, 4% 빠졌다. 그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끌어내린 주체가 6%, 7%가 빠졌는데 나는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종목이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것들이 뭐 한 3, 4%대 이렇게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평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래 뭐 이 정도라면 그래도 버틸만해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낙폭이 작은 건 아닙니다만 자,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을 때리고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글쎄요, 시장을 때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공매도 종목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같이 내려갔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인버스, 고버스 매수가 열심히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매수가 좀 있고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고요. 뭐 매수 규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하나솔전. 근데 기관 쪽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크게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분명히 많이 팔았을 건데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물량들을 지금 전혀 방어를 안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좀 넘어가 볼게요. 당연히 LNF가 1등이겠죠.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SK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움,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지금 매도가 들어간 것들이 2차전지 쪽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도 매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금양 수익 많이 났겠죠. 팔아먹기 바쁠 테고요. 성일하이텍 계속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뭐 계속 팔아먹는 모습,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털어내면서 이렇게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매수는 곧버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더 하락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공매도를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 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시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삼성전자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LNF 쪽으로 진행시켜 놓고 그것을 때리면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다음번 반등 포지션은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자금의 이동을 가지고 돈 가지고서 지금 막 이렇게 혼란을 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6월에 떨어져 내릴 때 얘네들은 멀쩡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얘네들도 그냥 아주 멀쩡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공매도 포지션에서 그게 많이 노출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잔량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안 빠졌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이 일어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들은 공매도를 때리면서 들어와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공매도가 진행되는 것도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끌려 내려갔다. 분위기가 억울하게. 지금은 사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내려간 거죠. 만약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러시아의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려갔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매도 타겟팅이 된 종목들 시총 상위로 때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고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기관이 방어라도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 얘네들도 지금 공매도를 쳤을 거라 생각이 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이렇게 시장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에 타겟이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피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다 피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만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평균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 또 이런 낙폭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뭐 지금 막 힘들다 뭐 어쩐다 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않으시면 오늘 충분히 버티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장이 빠질 때는 망가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잘 버티고 얼마만큼 잘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회복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주말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오늘 버티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푹 쉬시고 이제 주식 걱정은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 말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서비스와 PMI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예상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좋으면 긍정적으로 이제 아마 미국장이 또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주말 이후에 또 다음 주 또 윈도우 드레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반등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네, 푹 쉬시면서 이제 피로감 푸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